엄마, 엄마, 정말 엄마야? 재벌가 성진그룹의 가사도우미로 들어간 첫날. 금기된 서재 문을 연 순간 미연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년 전 가스 폭발 사고로 돌아가신 엄마가 눈부시게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고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회장님, 이분이 제 엄마예요. 우리 엄마 맞다고요. 미연의 처절한 절규가 서재를 울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강 회장이 미연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낚아챘습니다. 미친 소리. 어디서 천한 입을 함부로 놀려? 이분은 30년을 함께한 내 아내다. 하지만 정작 미연을 더 절망하게 만든 건 엄마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딸을 알아보기는커녕 마치 오물을 본 듯한 혐오 섞인 표정으로 경비 호출배를 사정없이 눌러버리는 여인. 당신 뭐야? 당장 이 미친 여자 끌어내요. 죽었다고 믿었던 엄마와 그녀를 아내라고 주장하는 재벌 회장. 그리고 친딸을 범죄자 취급하는 여인. 도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한 여자의 목숨 건 사투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미연은 손톱 끝까지 새하얗게 질린 손으로 성진그룹 본사 앞 대리석 계단을 올랐습니다. 오늘이 딸 지은이의 수술비 마감일이었습니다. 5천만 원. 도박 중독인 남편이 남긴 빚과 합쳐지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돈이었습니다. 김미연 씨 맞으시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진그룹 인사팀 차장 박민수입니다. 강 회장님 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울 한복판을 가로질러 강남 언덕 위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미연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가슴속 펜던트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궁궐처럼 웅장했습니다. 박민수가 미연을 본관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신체 검사와 보안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미연을 별실로 데려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부터 혈액 검사까지 병원 수준의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간호사가 검사지를 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박민수가 두꺼운 서류철을 미연 앞에 펼쳤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저택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외부에 누설하면 즉각 해고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었습니다. 지은이의 수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인을 마치자 박민수가 미연을 2층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박민수가 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거대한 서재 문이 열리며 7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강정학 회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미연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김미연이지? 강 회장이 책상에 앉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수술비가 급하다며? 강 회장의 목소리에 조롱기가 섞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서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성역이다. 특히 저쪽 구역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서재 안쪽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이면 당장 쫓아낸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월 300만 원이다.
3개월 선불로 받고 나머지는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강 회장이 수표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미연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라. 박민수가 규칙을 알려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6시 미연은 저택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요리부터 청소, 세탁까지 모든 집안일이 미연의 몫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미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야, 새로 온 것. 50대 여성이 미연을 불렀습니다. 성진그룹 며느리 혜란이었습니다. 네, 부인. 미연이 앞치마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 여기서 버티려면 눈치가 빨라야 해. 혜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3시 미연은 서재 청소를 위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진한 와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 붉은 와인이 카펫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서둘러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와인이 더 번지는 것을 막으려다 뒤로 물러서던 중 뒤꿈치가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책장 사이에 작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연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진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고풍스러운 안락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은 70대 여성이었습니다. 긴 은발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30년 전 기억 속 엄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엄마. 미연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이 한 걸음 다가서려 했습니다. 여성의 손이 의자 팔걸이 옆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 호출벨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연이에요. 미연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여성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침입자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여성의 목에도 똑같은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 펜던트가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죠?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강 회장이 서재로 뛰어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미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감히 내 성역에 들어와서. 강 회장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제 엄마예요. 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저분은 내 아내다. 사고로 정신을 놓으신 분이야. 강 회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제 엄마예요. 미연이 펜던트를 들어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미연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당장 경찰에 넘기겠다. 강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미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딸 수술비만.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밀실 안을 돌아봤습니다. 여성이 두려운 표정으로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해라. 강 회장이 미연을 끌어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미연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하녀 방에서 30년 전 신문 스크랩을 펼쳤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신원불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사고 수습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지금의 성진그룹 인사팀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미연이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혜란이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잠깐 나와. 혜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연이 앞치마를 벗고 혜란을 따라 나갔습니다. 혜란이 주방 구석진 곳으로 미연을 끌고 갔습니다. 어제 서재에서 뭘 봤지? 혜란이 미연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안다. 혜란의 손톱이 미연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혜란이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딸 수술비 5천만 원이지? 여기 있다. 수표를 미연 앞에 흔들었습니다.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주시는 건가요? 조건이 있어. 혜란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혜란이 미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저 여자 밥에 이걸 타라. 혜란이 작은 유리병을 미연 손에 쥐어줬습니다. 미연이 병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혜란이 미연의 턱을 꽉 잡았습니다. 미연이 병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혜란이 미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너도 마찬가지야. 혜란이 사라진 후 미연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얀 가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독극물인 게 분명했습니다. 미연이 약장을 뒤져 설사약을 찾았습니다. 독약 대신 설사약을 조금만 섞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엄마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미연이 수님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에 설사약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미연이 쟁반을 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이 출장을 간 사이였습니다. 비서실장도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밀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수님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연이 수님 앞 탁자에 식기를 놓았습니다. 수님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미연이 수님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미연이 가져온 식재료 상자에서 수선화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몰래 숨겨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수선화를 수님 곁 화병에 꽂았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수님이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수님이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연이 다가갔습니다. 수님이 구토를 했습니다. 머리가 아파. 수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연아. 수님의 입에서 한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엄마. 미연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비서실장이 뛰어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수선화를 낚아채 바닥에 짓밟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가져왔어? 미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나가. 비서실장이 미연을 밀쳤습니다. 미연이 비틀거리며 밀실에서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미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지하 창고는 춥고 축축했습니다. 미연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쥐들이 구석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창고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80대 노인이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옛날에 여기 정원사였지. 지금은 뒷방 늙은이고. 노인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여기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미연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다들 입을 막혔거든.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연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 강 회장이 의사를 매수해서 사망 판정을 내린 거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 엄마가 살아있었어. 병원에서 몰래 빼돌려서 여기 숨긴 거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속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혜란이 들어와 미연을 노려봤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나? 부인, 죄송합니다. 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내 딸 강제 퇴원시킬까? 혜란이 미연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미연이 혜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해. 저 여자가 기억을 되찾으면 남편은 물론이고 나도 끝이야. 혜란의 눈에 광기가 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미연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혜란이 만족한 듯 웃으며 나갔습니다. 미연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30년 전 엄마가 손수 지어준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작은 가방 속에 소중히 간직해둔 것이었습니다. 노란색 실로 수놓인 토끼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이걸로 엄마 기억을 깨워야 해. 미연이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새벽 5시 미연이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혜란도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미연이 밀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수님이 의자에서 깜빡이며 졸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약병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연이 수님의 손에 베넷 저고리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미연이 속삭였습니다. 수님의 손가락이 베넷 저고리를 더듬었습니다. 노란색 토끼 무늬를 만지던 순간 수님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가, 내 아가.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연이 수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강 회장이 서재로 뛰어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미연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경고했는데도 또 들어왔어. 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놓아주세요. 미연이 발버둥쳤습니다. 강 회장이 미연을 끌고 저택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른 우물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깊고 어두운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입을 다물어라. 강 회장이 미연을 우물 쪽으로 밀었습니다. 안 돼. 미연이 강 회장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저택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남성이 뛰어와 강 회장을 말렸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강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서도윤이 미연과 강 회장 사이에 섰습니다. 검찰에서 성진그룹 비자금 내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이 여성을 목격자로 확보해야 합니다. 도윤이 미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놈이 날 배신한 거냐? 도윤이 미연을 자신의 차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도윤이 미연을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며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강 회장에게 복수하려고 잠입한 사람입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복수요? 미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30년 전 제 부모님도
강 회장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기회를 노렸습니다. 도윤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제 엄마가 30년 동안 파란 약으로 기억을 지워온 겁니다. 상시적 감금죄로 현행범 처벌이 가능해요. 도윤이 서류를 미연에게 건넸습니다. 미연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약물 성분 분석표와 불법 감금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현재 진행 중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어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신을 유괴범으로 몰고 있어요. 전화 상대방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딸이. 미연이 다급해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강 회장 사람들이 병원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도윤이 차 방향을 바꿨습니다. 차는 도심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미연이 창밖의 낯선 풍경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혜란이 비서실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1억을 줄 테니 저 여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라. 혜란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부인, 위험한 일입니다. 비서실장이 주저했습니다. 이송 중에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혜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각 도윤의 아지트에서 미연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성진그룹 창업주의 유일한 혈육이셨어요. 도윤이 낡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업주의 딸이요?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회장이 그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어머님의 신분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도윤이 족보와 상속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미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주인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구출해야 해요. 도윤이 저택 도면을 펼쳤습니다. 미연이 식자재 운반용 엘리베이터 경로를 가리켰습니다. 이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녁 7시 미연은 배달업체 유니폼을 입고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소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통로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님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연이 작게 외쳤습니다. 구급차가 수님을 싣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연이 뒤쫓으려 했습니다. 그때 사설 경비원들이 미전을 에워쌌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경비대장이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으악. 미연이 척추에 전기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구급차 뒷유리가 보였습니다. 수님이 눈을 뜨고 창문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미연아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연의 시야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미연이 낯선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도윤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미연이 몸을 일으키려다 아파서 신음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병원이에요. 도윤이 미연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떻게 됐어요? 미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술비가 완납됐습니다. 어제 수술이 시작됐어요. 도윤이 안심시켰습니다. 누가 돈을? 저였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었어요. 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어머님을 찾아야 해요. 도윤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요?
미연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 회장 개인 소유 사설 요양원입니다. 그곳에서 불법 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요. 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8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지하 창고에서 만난 전 정원사 박 씨였습니다. 찾았습니다. 박 씨가 작은 열쇠를 미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연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창업주님이 수님 아가씨에게 맡기신 비밀 금고 열쇠입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가 낡은 녹음기도 꺼냈습니다. 이 안에 강 회장이 협박하던 음성이 들어있어요. 박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포기각서에 서명해. 안 그러면 딸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강 회장의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유언을 어길 수 없어요. 수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강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도윤이 녹음기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먼저 엄마를 구해야 해요. 미연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간호사복을 건넸습니다. 요양원 신임 수간호사로 들어가세요. 미연이 거울을 보며 간호사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안경을 썼습니다. 신분증은 제가 만들어뒀어요. 도윤이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오후 2시 미연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외관이지만 어딘지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새로 오신 김수진 수간호사님이시죠? 원장이 미연을 맞았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관리 환자가 한 분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원장이 미연을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302호 병실 문을 열자 미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님이 침대에 누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이 약을 주사해 주세요. 간호사가 파란색 약병을 건넸습니다. 미연이 약병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독한 약일 게 분명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미연이 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연이에요. 미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예전보다는 맑아 보였습니다. 미연이 파란 약 대신 영양제를 주사기에 뽑았습니다. 수님의 팔에 조심스럽게 주사했습니다. 곧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미연이 수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매일 밤 미연은 수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수선화 향기 기억나요? 토끼 베넷 저고리도요. 어린 시절 비밀 암호들을 하나씩 들려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님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약물 독성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혜란 부인의 사촌 동생이에요. 미연이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럼 내부자를 이용해 봅시다. 도윤이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미연이 원장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미연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요?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원장님을 꼬리 자르기 할 계획이에요. 검찰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미연이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증거 자료를 미리 빼돌려야 해요. 미연이 원장을 부추겼습니다. 원장이 금고를 열고 불법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연이 장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 시각 혜란이 요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죽었다는 가짜 보고를 받고 사망 확인서에 서명하러 간다. 혜란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6시
혜란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장이 긴장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환자가 위독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원장이 거짓말했습니다. 혜란이 302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미연이 미리 CCTV 조작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병실에 들어가 수님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미연이 요양원 전체 모니터에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수님이 갑자기 혜란의 손목을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30년 만에 완전히 깨어난 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혜란이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님 언니? 혜란이 벌벌 떨었습니다. 수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혜란을 노려봤습니다. 30년 동안 잘 살았니? 미연이 요양원 구급차에 수님을 태우고 탈출했습니다. 도윤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뒤를 따랐습니다. 혜란이 요양원에서 경비들에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연이 수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연아, 정말 내 딸이구나. 수님이 미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미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구급차가 성진그룹 본사 앞에 멈췄습니다. 오늘이 강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확정하는 긴급 주주총회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도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내 것을 되찾을 시간이야. 미연이 수님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수님이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수님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미연이 수님을 부축하며 본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총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30년 전 죽었다고 발표된 창업주의 딸 박수님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돌아봤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수님이 미연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수님입니다. 수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강정학이 저를 사망 처리하고 지하 밀실에 감금했습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렸습니다. 미연이 증거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수님이 밀실에 갇혀 파란 약을 먹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다.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30년 전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강 회장이 수님을 협박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주들이 분노하며 강 회장을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성진그룹 지분 35%를 되찾겠습니다. 수님이 유언장을 들어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경비원이 강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강 회장이 발버둥쳤습니다. 그때 총회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정학 씨, 감금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강 회장이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강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주주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미연과 수님은 30년 전 살던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빈터가 되어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수님이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여기서 너를 키웠는데.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미연이 수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연아,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
수님이 미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미연이 수님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은 성진그룹 최대 주주로 복귀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수님의 지분 회복을 인정했습니다. 미연이를 그룹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수님이 이사진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미연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지은이의 수술이 성공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과 수님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침대에서 수님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구나. 수님이 지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수님이 지은이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저택의 서재 밀실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그 자리에 지은이를 위한 놀이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미연이 수님과 함께 저택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죠? 미연이 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수님이 미연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너는 내 구원자였어. 이제 평생 함께 행복하자. 보름달이 두 사람을 비추며 밝게 떠올랐습니다. 30년의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연이 회사 회의 때문에 늦어져 수님이 대신 마중을 나갔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던 수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님 언니, 오랜만이네. 혜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혜란아, 너 어디 있어? 수님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내 손녀를 찾고 있지? 내가 데려갔어. 혜란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를 어디 데려간 거야? 말기암 진단서로 나왔거든.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마지막으로 복수하고 싶어. 혜란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였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잖아. 수님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을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와. 안 그러면 아이 장기를 팔아버릴 거야. 혜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님이 미연에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미연아, 큰일 났어. 혜란이가 지은이를. 뭐라고요? 미연이 회의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시각 수님은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쓰러졌습니다. 30년간 맞은 독한 약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수님은 중환자실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미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약물 투여로 뇌에 손상이 있어요.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미연이 수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지은이를 구해야 해요. 도윤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잔당들이 도윤을 습격했기 때문입니다. 미연은 혼자서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혜란이 보낸 영상에 지은이가 부둣가 어딘가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영상 속 지은이가 울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를 바다에 던져버린다. 혜란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연이 은행에서 35억 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뽑았습니다. 큰 가방에 채권을 담고 혜란이 지정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앞바다 패선박 부두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혜란 씨, 나왔어요. 미연이 부둣가에서 소리쳤습니다. 낡은 화물선에서 혜란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가방 먼저 보여줘. 혜란이 지은이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여기 있어요. 미연이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배로 와. 여기서 거래하자. 혜란이 선박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이 흔들리는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녹슨 갑판이 미끄러웠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혜란이 가방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미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행복한 게 싫어. 나처럼 모든 걸 잃고 살아. 혜란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지은이만은 보내주세요. 아이가 뭘 했다고. 미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바다에 빠져 죽자. 혜란이 지은이를 안고 난간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미연이 혜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배의 낡은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갑판이 크게 기울며 세 사람 모두 넘어졌습니다. 무거운 화물이 굴러떨어져 미연의 다리를 깔았습니다. 으악! 미연이 아픔에 신음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미연에게 기어갔습니다. 혜란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었습니다. 다 같이 죽어버리자. 혜란이 칼을 들고 미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혜란의 손목에 마취총 바늘이 박혔습니다. 노아, 도윤이 구조 헬기에서 내려왔습니다. 혜란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마취제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도윤이 미연과 지은이를 구조밧줄에 묶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도윤이 미연을 안심시켰습니다. 헬기가 세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혜란은 해양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지은이가 미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할머니한테 가자. 미연이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병원에서 혜란의 암 진단서가 허위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의사를 매수해 거짓 진단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검찰 수사관이 미연에게 설명했습니다. 감옥에서 강 회장도 혜란과의 공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수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연과 지은이가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연이 수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괜찮아? 수님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무사해요. 미연이 안심시켰습니다. 지은이가 수님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님이 지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박 씨가 병실로 들어와 수님에게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혜란이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미연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매수한 의사 도움으로 병보석을 신청했어요.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수님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막아야겠어. 엄마, 아직 몸이. 미연이 걱정했습니다. 30년 동안 당한 걸 그냥 넘길 수 없어. 수님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수님이 비상자금으로 사설 구조대를 고용했습니다. 혜란의 이송 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매복했습니다. 혜란이 탄 호송차가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구급차로 위장한 사설 구조대가 호송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혜란이 호송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수님이 직접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혜란아, 오랜만이네. 수님 언니? 혜란이 벌벌 떨었습니다. 내 손녀에게 손댄 죗값을 치러라. 수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혜란을 다시 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주 시도까지 추가되어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법정에서 혜란은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감호 소행이 결정됐습니다. 평생 사회로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담당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혜란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제일 아름다운 안주인이야. 완전히 정신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은 감옥에서 매일 밤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서재 밀실 문을 열어달라고 벽을 긁어댔습니다. 손톱이 다 닳도록 긁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성진그룹 복지재단을 통해 어려운 가정을 도왔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은 안 겪게 하고 싶어요. 미연이 재단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님은 약물 후유증 치료를 받으며 회복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강한 의지력 때문인 것 같아요. 의사가 미연에게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재단 법률 고문으로 일하며 미연을 도왔습니다. 주말마다 지은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도윤 삼촌이 제일 좋아. 지은이가 도윤에게 매달렸습니다. 미연이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엄마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직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구한 영웅이야.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자랑스러워 빛났습니다. 저택에서 미연이 과거 입었던 가사도우미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에 기증할 기념품이었습니다. 이 앞치마가 우리 인생을 바꿨네요. 미연이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야. 수님이 미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납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던 지은이도 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됐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가 빈 그릇을 들어보였습니다. 새 모녀는 경호원 없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수님이 파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지은이가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미연과 수님도 지은이를 가운데 두고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봄날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연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성진그룹 가족 여러분, 미연이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건물에서 걸레질을 하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지며 미연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먼지를 닦던 이 손으로 가장 투명한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미연이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임직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수님이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수님은 저택을 나와 작은 꽃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한 건 이제 지겨워. 소박하게 살고 싶어. 수님이 꽃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님은 꽃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픈 과거를 가진 노인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이 꽃 드릴게요. 수님이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카네이션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꽃이네요. 할머니가 꽃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강 회장은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서재 밀실이 자꾸 꿈에 나타났습니다. 벽을 긁어대며 소리를 지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문을 열어달라. 제발. 강 회장이 독방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교도관이 진정제를 주사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치료 감호소의 헤라는 거울을 보며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야, 새로운 것. 내 방 청소해. 가사도우미가 있다고 착각하며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헤란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또 시작이네. 미연은 미연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가정을 도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을 위기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한때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미연이 상담받는 가족에게 격려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미연의 사연 영상은 조회수 1,000만을 넘었습니다. 수많은 시니어들이 댓글로 희망을 전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포기하려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도윤은 재단 법률 고문으로 일하며 미연을 도왔습니다. 주말이면 지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도윤 아저씨,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은이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미연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엄마는 가사도우미 앞치마로 진실을 찾은 영웅이야. 친구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이가 뿌듯해하며 웃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미연과 수님이 저택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와인 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죠? 미연이 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수님이 미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나의 구원자였어. 보름달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30년의 한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서재문을 연 게 운명이었나 봐. 미연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지.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를 비추며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미연과 수님 그리고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새 모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미연이 서재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했습니다. 가사도우미라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정직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강 회장의 권력과 헤란의 악의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미연, 수님, 지은이 세 모녀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어 행복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용기만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